저희가 그 원장으로 오면서 이런 그 건강광자를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병원의 특성상 항상 그 새로운 의학 지식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경험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인데 우리 김천 지역은 이제 그런 그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그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한 2년 동안 이런 경과를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런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목적했던 바의 그 성과를 올린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은 있고 이런 것들이 횟수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전문성도 조금 더 강화가 되고 하면서 우리 의료원의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그 이영숙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천의료원이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했고 또 결실도 얻었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도 마련했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런 그 학술 행사를 통해서 뭐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보니까 많은 그 여러 지원들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걸 보니까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질환도 보면은 4분의 3의 환자는 김천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나머지 4분의 1만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그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김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그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지만 환자들한테 주민들한테 마음으로 다가가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병원에 환자들이 신뢰 못하는 병원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될 방향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됩니다. 하늘여 화이팅! 화이팅! 구룡관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인턴 안과 전공을 수료하셨고 영남대학교 안과학 석사 그리고 녹내장에 대해서 전임의 펠로우까지 다 수료하셨습니다. 영남대학교 안과 외래 교수.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제 세부 전문이 또 녹내장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이제 작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기회가 돼서 1년간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있으면서 조금 경험할 수 있었던 거를 우리 병원 직원들을 포함한 일반 또 우리 김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게 요즘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력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먼저 이제 녹내장이라는 병을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실제로 녹내장은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뭐 챗GPT 얘기하셨지만 사실 한 1년간 많은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데 이 의료도 그 중에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안과의 영역에서는 이제 망막 질환과 더불어 이 녹내장이 인공지능에 상당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녹내장 치료로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하던 방법들 외에도 어찌됐든 이제 모든 의학 분야, 특히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알겠지만 이 절개참을 적게 만들고 수술하는 것이 이 예우랑 이 수술 경험에 매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도 원래 조금 째지만 더 조금 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내장이라는 병은 뭐 백내장하고 이름은 두 글자나 똑같지만 전혀 다른 병입니다. 이 녹내장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 겁니다. 시신경이. 이제 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눈이 이렇게 생겼고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뒷부분인데요. 이 눈을 주로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카메라의 원리에 빗댑니다. 그럴 때 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게 있는데 빛이 이 중간에 동공, 홍채 부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쭉 망막, 이게 이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된 망막에 모인 정보들이 모여서 시신경으로 가서 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경이 장애를 받으면 그 시신경이 담당하는 부분의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진행되면 그 암점이 더 커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세 가지 상대 실명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당뇨망막증, 황반변성 그리고 이 녹내장이 시력을 잃는 실명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신경의 장애가 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포션이 이 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압이 올라가면 이 시신경에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압박이 작용해서 이 시신경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해서 이 눈을 우리가 앞쪽에서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눈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시신경은 앞쪽에서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약간 타원형의 강낭콩 모양의 핑크색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신경으로부터 이 주변에 망막에서 나오는 혈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시신경을 가진 사람은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고 그래서 이 시야 검사에서 깨끗한 시야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조금 녹내장이 생긴 이 아래쪽 신경에 녹내장이 생긴 사람은 이 시야는 이 정상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경은 왼쪽 눈의 사진인데요. 만약 이 사람이 오른쪽 눈이 괜찮다면 양쪽으로 보고 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평상시에 거의 지장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시야 검사를 해보면 이 눈은 카메라의 원리로 반대라서 이 아래쪽 시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이 위쪽 끝에 시야가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초기로부터 점점 진행을 하면 이제 초기와는 많이 다른 시신경이 많이 얇고 창백해지고 뒷부분이 비쳐 보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신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이렇게 많이 어두워지는 거고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이 초기에 이 병이 내가 있다는 걸 알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또 시력 검사를 해보면 중심 부위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력 검사나 안경점에 가서 검사해보면 시력은 또 잘 나와야 좋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잘 오거나 오더라도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잘 계시다가 마지막에 조금 이상한데 해서 병원에 오면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라고 들을 수가 있는 병이 바로 이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녹내장을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시력의 도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 깨진 달걀이 다시 어떻게 주워 담거나 돌릴 수 없듯이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아직까지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녹내장이 되게 드문 병이다, 이게 되게 희귀한 병이다 이러면 사실 또 중요도가 떨어질 텐데 한국인 기준으로 2010년 후반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명 중에 1명, 우리 한 반에 3, 40명인 시절에 반 친구 중에 한두 명은 평생 녹내장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서양인보다 높고 중요한 것은 안압이 올라가면서 어떤 증상이 생겨서 오는 타입이 우리나라나 일본은 적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대부분 안압은 정상인데 녹내장이 진행됩니다. 해서 이 녹내장은 좀 진행이 되면 병원에 올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계단을 헛디디시거나 문턱을 못 지나가서 머리를 부딪히시거나 운전하시는데 신호등이 고개를 들어야 보이고 잘 안 보이는 이런 좀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증상을 생기는 것밖에 없는데
이럴 때 한번 의심해보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에 오셔서 내 눈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녹내장이라는 병은 이 처음 진단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에게 녹내장이 있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단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선생님이 보실 때 앞 선생님이 환자분이 녹내장이 있어서 약을 쓰세요라고 했다면 그 두 번째 의사가 이 판단을 바꾸기가 사실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선생님이 어떠한 그러니까 근거로 그 판단을 내렸는지 두 번째 의사는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진단을 받을 때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볼 때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해서 저는 환자분이 시력이 침침하다라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 검사를 반드시 루틴으로 모두에게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질환들을 이 검사가 물론 녹내장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에서 녹내장이 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시야가 얼마만큼 손상되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압을 재는 것은 눈의 압력을 쉽게 말해서 재는 것이고 직접 갖다 대서 재는 방법이 있고 공기로 재는 방법이 있고요. 눈의 전압물을 보는 것은 이 환자분이 혹시 동반된 다른 백내장이라든가 그런 질환이 있는지 또 녹내장도 사실 종류가 있거든요.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타입의 녹내장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시신경 검사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시신경이 얼마만큼 손상이 되었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시야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의 케이스 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35세세요. 35세 남자인데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건강검진 사진을 봤죠. 제가 이제 시신경 섬유층에 손상이 의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또 운이 좋게 그거를 운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병원에 오셨어요. 병원에 오셨는데 시력 1.0이고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백내장도 없고 전환부 아주 깨끗하고 우리 보통 안압은 21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21보다 높으면 이건 안압이 높은 거고 그 이하면 괜찮은데 안압은 정상 범위에 가까워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사진이 조금 흐린데 이 두 가지 사진 중에 하나는 녹내장이 있는 이분의 사진이고요. 하나는 정상 사진입니다. 두 개가 구분이 되십니까? 사진이 조금 흐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보이는 이 부분만큼 이 환자분의 안저검사,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건강검진을 하면 이 사진 찍습니다. 그 안저검사에서 이 부분에 신경이 소실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 여기 그늘이 지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만큼 이 광각 OCT라고 하는 안구 광학 단층 촬영에서 이 사람의 이 부분의 시신경의 기능이 남들 이 나이대의 평균보다 떨어져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분은 이 부분의 신경이 실제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를 했더니 아무런 증상도 없으시고 불편함이 없지만 대략 한 20% 정도의 시야가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녹내장을 확진을 하고 이제 앞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죠. 또 한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분은 73세 남자분이신데 3개월 전부터 눈이 좀 침침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친구분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눈 수술,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자기도 그런 건가 싶어서 수술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특징적으로 이 물고 남은 선은 우리 보통 거꾸리라고 하죠. 헬스장에서 이렇게 거꾸로 하는 그 자세를 되게 오래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시력 검사나 안과 검사를 하는데 시력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좀 있어요. 그 안압은 좀 높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시신경을 보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왜 이제 오셨을까? 이 오른쪽 시신경이고 왼쪽 시신경인데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시신경의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위쪽 아래쪽이 거의 대부분 다 소실되었습니다. 왼쪽도 이 3차원 입체 시신경을 2차원에 찍다 보니 사진이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실제 시신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5% 이상의 시야가 소실되었고 이 중심부의 이 부분만으로 보고 살고 계십니다. 근데 중심부의 그 부분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운전이나 이 건강검진의 시력 검사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녹내장을 의심하고 녹내장 이 거라는 거 의심하지 않고 보면 사실 이 병은
본인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병원에 잘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이분도 확진을 하고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뭐 늘 이렇게 뭐 단순 명료하게 깔끔하면 좋겠지만 뭐 모든 환자분이 다 그렇진 않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오래 보고 있는 환자인데 이제 다른 동반된 병이 많아서 녹내장이 많이 이제 심하게 하시지만 이 정도의 시신경이 손상된 것이 녹내장 전부에 의한 것인지 다른 동반된 것인지 사실 판별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들이 뭐 포도막염이라든지 뭐 백내장인데 다른 병이 동반되어 있으면 이 환자에게 녹내장이 있어서 시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녹내장은 없는 건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는 시신경 검사에서는 시야가 나쁜 시신경 소실이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녹내장은 아니십니다. 이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녹내장처럼 보이지만 녹내장은 아닌.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단순 명료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볼 때 좀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찍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것은 환자의 수고와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고가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대규모로 스크리닝처럼 이렇게 해서 좀 환자를 일찍 선별 검사를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차원에서 이 녹내장의 진단에 AI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그런 쪽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런 녹내장 중에서도 이제 시각화 접근으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은 이제 이미 이제 1년간 인공지능 붐이 불면서 우리 많이 봤고 제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요즘은 초등학생이 그래도 이런 그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없는 어떤 상식 같은 건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어떤 컴퓨터 기술이 사람같이 작동을 하는 걸 아주 크게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어떤 규칙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런 규칙으로 나눌 수 있겠구만 이렇게 스스로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 머신러닝 중에 좀 특별하게 이 의학에서 쓸 수가 있는 대표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그 다음에 음성 이런 데 좀 잘 듣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사람 그 시신경의 뉴런하고 좀 닮았다고 해서 작동하는 게 조금 거리는 있지만 우리 보통 딥러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빨리 환자를 설사 틀리더라도 빨리 캐치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게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쓰여질 수 있다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촉진하고 진행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선별하고 스크린을 하는데 병원에 가긴 하지만 그 가기 전 단계로서 이런 걸 해보자고 이제 많이 접근을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과에서는 망막과 더불어 녹내장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요 분야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아직은 갈 길도 많고 한계점도 있고 그런데요. 가장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A라는 대학병원에서 했는 데이터를 가지고 BA라는 대학병원 환자한테 적용해보면 잘 안 맞습니다. 왜냐? A라는 대학병원의 검사기기하고 이쪽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특히 안과는 이 병원마다 검사기기가 약간 다 달라서 거기서 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을 모델을 만들면 이걸 의사들에게 쓰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의사거든요. 근데 저라도 이 인공지능이 대단히 정확하거나 범용성이 있지 않으면 안 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허들은 이 두 가지 사진을 주고 인공지능이 이거는 정상,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결과를 줬을 때 야, 너 그거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아직 대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딥러닝의 특성으로 그걸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어떤 상자에 넣어가지고 답은 나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허들을 넘어야 이게 임상에서 쓰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허들을 넘기 위해서 몇 가지 하는 연구가 있는데 가장 좀 직관적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화를 가지고 이제 그런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 A라는 사진은 이쪽은 정상이고 이쪽은
비정상입니다. 녹내장입니다. 근데 이 두 사진을 인공지능이 사진을 바꾸는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결론 내렸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과의사 입장에서는 그래?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보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두 번째 볼게요. B라는 사진에서 아까 녹내장이라고 판단했던 시신경 섬유층 손상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걸 보고는 이 부분 이상해서 녹내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시각화 접근 방법의 하나고 아마 영상의학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인공지능이 이 병이 있다고 맞춘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는 맞추고 어떤 거는 틀렸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친절하게 그걸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딥러닝은. 해서 봤더니 아마 영상학과도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 안과 의사가 사진을 볼 때 그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를 그 모니터에다 어떤 기계를 달면 이 모니터에서 어느 부분을 오래 봤고 주의 깊게 봤다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판단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해서 의미 있게 봤다라고 하는데 인공지능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일치하면 인공지능이 맞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의사들은 이쪽을 주의 있게 봐서 이게 이렇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인공지능은 영 엉뚱한 데를 봤다면 그 사진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걸 주의 기반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임상에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이 허들을 넘어야 하는데 지금 한 2020년 전쯤부터 이미 성능이 뛰어다른 것은 이미 다 입증이 됐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혹시 이거 버튼 한번 누르시겠어요? 동영상. 이제 뭐 안과에서 왜 이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있냐면은 이제 예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취미로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있거든요. 이제 코딩을 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돼서 제가 스마트폰 앱을 몇 개를 개발했는데 사실 스마트폰 앱은 뭐 의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제 취미처럼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딥러닝과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다른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걸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스마트폰 앱인데 환자의 전환부 사진을 찍으면 이 두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이 의사가 보기에 이거 사진의 퀄리티가 좋다 안 좋다를 먼저 딥러닝이 한번 거리고요. 왜냐하면 자기 집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다운받아 쓸 거 아니에요? 물론 연구용입니다. 뭐 자기 집 고양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사진을 보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걸 제가 일일이 보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 인공지능이 먼저 한번 고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로 이걸 먼저 이제 학습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판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거하고 이제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IRB를 받아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할 길이 멉니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안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치료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전통적으로 또는 보식적으로 이 녹내장의 조절은 결국 성패는 이 안압을 떨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안압이 높아야지만 병이 생기는 건 아닌데 안압을 떨어뜨려야 그러니까 의미 있게 환자의 진행이 늦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안압이란 것은 눈 안에 물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가는 길을 어떻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 치료를 했는데 더 진행을 하거나 또는 더 낮춰야 되겠다는 어느 판단이 들거나 예를 들면 뭐 약물 치료를 했는데 약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수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핵심은 이제 안압을 낮추는 것인데 이 수술 치료로서 안압을 낮출 때 예전에는 눈을 이렇게 많이 째서 또 엄청 뭐 많이 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엄청 큰 이런 장비들을 눈에 넣어서 안압을 떨어뜨렸습니다. 안압을 떨어뜨리면 좋긴 한데 많이 째고 큰 기구를 넣을수록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병증이 크지요. 환자도 입원해야 되고 회복기간도 오래 걸리고 안압을 떨어뜨리려고 수술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반대의 극부에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해서
좀 덜 째고 안압이 약간 덜 떨어지더라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좀 덜 째고 수술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6mm 정도에 되는 젤라틴 성분의 관을 눈 속에 연결해서 이래 논두렁에 이렇게 물이 차면 넘치잖아요. 그 물 넘치서 이제 넘쳐서 압력이 올라가기 전에 그 물을 이제 논의 옆으로 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기를 빼는 방법. 아니면 이제 문 안에 물이 만들어지는 방수가 나오는 곳을 열로서 응고를 해서 물이 덜 나오게 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다 기존의 방식들보다는 적게 침습을 주기 때문에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젠 녹내장 스텐스 삽입술이라고 해서 이 관을 삽입해서 대략 직경이 45 마이크로미터니까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도 하다가 놓치면 아주 애로사항이 큽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성분의 스텐트를 눈에 넣는 거고요. 짧게 빨리 수술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장점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지 않은데 녹내장이 있으면서 백내장이 온 환자분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할 때 이걸 같이 시행하는 것을 요즘은 이제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술 두 가지 할 걸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원에서 시행하는 이제 환자분이신데 요 작은 요 관 보이십니까? 요 아주 작은 관이 여기 1mm 정도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 2mm, 이제 결막 안쪽 바깥쪽으로 3mm 정도 돼서 총 6mm가 이 눈 안에 삽입이 되는 것이고 이제 삽입이 되니까 이 앞쪽에 안압을 형성하다 물이 이 결막의 밑으로 들어가서 이 결막이 지금 불룩해져 있죠. 이러면 이제 수술이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수를 만드는 곳에 성모체를 파괴해서 물이 덜 나오도록 하는 방식의 수술 방법이고요. 일단 수술이 아니라 레이저 장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수술 시간도 되게 짧고 환자분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고 해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모든 시술이 다 그렇듯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안압 하강의 효과는 확실히 조금 덜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어뜨려야 되거나 심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방법을 써야 할 수 있고요. 이건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시술했다가 안압이 좀 덜 떨어지면 이제 추가적인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쭉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이 병은 나빠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니까 이제 내 눈이 건강하고 녹내장이 없는지 항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가 포인트고요. 대략 이제 대한녹내장안과학회에서 40세 이상의 성인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녹내장으로 진단되면 이제 검사를 하시면서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이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이제 각광받고 있고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녹내장으로 진단받게 된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손상이 있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경험 많은 녹내장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네,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네, 방광 어울리는데 딴 건 잘 모르겠고 이 새우 브리또가 정말 맛있는데 다시 먹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